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교직 실무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고, 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더함교양대학의 혁신융합학부 소속으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마 유아교육과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고, 또 제 수업을 알고 또 신청해준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같이 이제 즐거운 수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교직 실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수업 같은 경우는 줌이나 이런 걸로 진행되지 않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린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수업을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은 그 수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필기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하는 형태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PPT랑 같이 그 저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 영상도 유튜브 주소랑 같이 이제 올려드릴 텐데 보시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게끔 같이 이제 필기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교직 실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 교직 실무 수업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석사, 박사 다 교육학으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학문이 사실은 교육평가라는 학문이고 교육평가라는 것은 어쨌든 응용통계 한 분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복잡한 수식을 다루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학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질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블랙보드 상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뭐 유튜브 상에 이제 댓글로 질문을 남기는 경우에도 제가 차후 영상을 제작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제작을 해놓고 또 그것을 그냥 올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 답변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블랙보드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직 실무 수업을 듣는다고 할 때, 이 수업을 신청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들을 과목이 없어서 신청했다. 또 하나는 어, 교직 이수 자격증을 받으려면 꼭 필요해서 신청하게 됐다.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뭐 제가 좋아서 신청했다. 뭐 이런 학생들도 없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교직 실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직 실무라는 거에서 이 교직이 앞에 붙죠. 교직이라는 거는 뭔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교생 실습을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 전 사실 이제 당시에도 이제 교직의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난 이거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뭐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나를 만나는 게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수업을 막 좀 대충 하고 막 장난식으로 하고 뭐 물론 이제 수업을 장난식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막 말 같은 거 장난 같은 말을 많이 넣어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격식 있는 수업이 아니라 조금 격이 없는 수업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적절하지 않은 예라서 제가 이제 미성숙하던 시절에 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다항식이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제가 이제 수학 교직을 했는데 다항식이라는 걸 설명하면은 이 마늘 다자다. 마늘 다자에 항이 많은 항이라는 거는 요 한 덩어리를 항이라고 한다. 여러분 다자가 들어가는 많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막 다구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랑 장난을 쳤더니
그 수업을 보고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같이 이제 교생을 하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 신성한 교직을 모독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교직이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요? 교직이라는 거는 결국 학생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책상 이게 이제 교단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있었죠. 교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교단이 있었나요? 저희 때는 이렇게 교실이 있으면은 이 앞에 여기 칠판이 있고 이 앞에 이만큼 한 단 한 30cm, 20cm 정도 되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 교단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는데 여기 교탁이 있고 그 이제 요즘 학교에서는 거의 없죠. 이 교단이라는 게 왜 없을까요? 옛날에는 이 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직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올라가서 수업을 하시는 건데 어떤 선생님의 권위 의식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올라가서 학생들을 내려다보면서 학생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던 그런 것들. 이제 교단이랑 교직이랑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단에 선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어떤 함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뭐 선생님이 됐다 이거를 교단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단에 선다와 같은 말로 우리가 교직에 몸담고 있다라는 말이죠. 교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에 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직업할 때 직자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교직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 특히 학교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그리고 실무라는 거는 실제 업무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교사는 어떤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교직 실무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정했는데요. 교재는 교사와 교직 생활이라는 이범응 허숙 선생님이 쓰신 교사와 교직 생활이라는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제가 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또 사실 이 책만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반드시 사실 필요는 없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뭐 여기서 제가 뽑아서 뭐 과제를 내거나 뽑아서 시험을 내거나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제가 올려드리는 PPT와 또 올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학생들이 좀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저도 이제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사실 저처럼 좀 젊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디지털 기기랑 친밀하지가 않은데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또 있으신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수업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에 보면은 그 러시아 어문학과 교수님이 성균관대 러시아 어문학과 교수님이 1등을 하셨다 전체 수업에서. 근데 보통 인문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이제 기사를 읽어봤어요. 근데 기사를 읽어봤더니 거기서는 그 노원 어문학과 교수님이죠.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 연세가 거의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세요. 거의 60대 초반이신데 그 온라인 강의 평가 1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 강의 중에 60대 이상인 교수님 강의가 그렇게 이제 만족스러웠던 적이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들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 수업이 막 그렇게 유쾌하거나 재밌지 않았고 그냥 뭔가 좀 되게 옛날 수업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길래 어떻게 저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었을까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 교수님은 강의를 편집하거나 찍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원테이크로 찍으셨대요. 근데 그 원테이크로 찍는데 강의하다가 3시간 그 3시간 강의인 대신에 과제나 이런 걸 다 없앴다고 합니다. 원래 과제가 한 학기에 4개의 과제가 있었는데 그런 과제들을 전부 없애고 그 딱 한 개의 과제만 내주는 형태로, 그리고 그거를 기말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과제를 했고, 또 그 온라인으로 일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의 난이도를 좀 낮추는 선에서, 그리고 그 원래는 한 100 정도였다면 한 80 정도, 그리고 넓이를 옛날에는
100 정도였다면 125로 넓히면서 수업 전체의 질은 100으로 유지를 하되 이제 깊이를 좀 낮추고 폭넓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수업 방식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어, 이 학생들이 실제로 3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중간에 넓게 풀어서 설명하고, 근데 교수님도 생각하는 시간 갖고, 그동안에 학생들은 또 수업을 내용을 정리하고 그럴 수 있는 수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과연 3시간짜리 수업이 그렇게 재밌을까? 3시간짜리 수업에 그렇게 몰입도가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수업의 어떤 과제나 시험 같은 거에 비중을 대폭 줄이고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 또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직 실무라는 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재밌는 수업이다.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일, 그것에 대한 실제 업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학 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일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핵심적으로는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담당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짠 수업 계획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교사란 뭔가, 과연 좋은 교사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교사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교사랑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이런 선생님들을 다 교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은 과연 교사입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런 사람이 선생님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반면에 정말 초라한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생태와 생활인가 아무튼 그런 교과목이 있었는데, 그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업 분량이 1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시수가 들어오는 수업인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 말씀하시고 그냥 자습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분들도 우리가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또는 제가 이제 전 남중남고를 시골에서 나왔습니다. 강원도에서 나왔는데, 남중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 남중남고여서 그런 특성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막 많이 때리고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게 맞을 만한 일이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아닐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업들, 그러니까 저를 막 때리고 막 욕하고,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래희망, 여기다가 장래희망 써서 내라 이렇게 썼더니 어떤 실업계 고등학교 갈 친구였는데 중학생 때였어요. 그 실업계 고등학교 갈 친구가 여기다가 장난으로 우주정복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정복 딱 이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막 얘 또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혼났죠, 얘가. 그래서 얘가 아씨 어떻게 하지? 뭘 쓰긴 써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 교사라고 썼습니다. 교사가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선생님이 이 꿈을 응원해줬다면 이 친구가 진짜로 교사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은 새끼가 교사가 장난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 친구를 한 대 더 때렸습니다. 불러서 또 맞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과연 이분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선생님, 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교사라는 거는 뭐고, 그렇다면 하나 더 나아가서 좋은 교사란 어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사람은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이 그 강사와는 또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원 선생님들하고는 다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사가 단순히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강사들과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어렵죠. 뭐 이게 이제 직무에 있어서 다른가 하는 점. 여러분 직무에 있어서 다른가요? 일단 첫 번째로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근데 가르침의 정통성 측면에 문제가 있겠죠. 가령 저도 학원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학원 선생님을 해봤는데 제가 교생 나가서 그런 걸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생 나가서 말을 좀 학생들하고 친하게 하기 위해서 막 욕도 쓰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 계신 동안에 욕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약간 거친 언어들 있죠. 학생들한테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언어들, 그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비속어 같은 걸 쓰거나 이런 거를 이제 쓰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못 쓰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학원 강사로 있을 때는 이런 거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웠죠. 오히려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조금 더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일부러 막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생을 나가서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또 세 번째로 교사가 과연 가르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훈육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훈육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렇다면은 훈육이라는 거는 타이르고 이제 올바르게 기른다는 뜻이죠. 근데 올바르게 기른다는 거, 올바르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서서 어떤 행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동이나 도덕, 태도를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교사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오프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좋은 교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교사라는 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 그리고 교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교사의 업무라는 것이 학교에서의 교사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조예가 깊거나 아주 뭐 막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의 전문 분야는 교육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은 눈높이로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 학급 안에 담임교사가 있죠. 이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던 학교폭력 문제, 그리고 청소년 폭력이나 그 다음에 촉법소년과 관련된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단순히 폭력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과연 폭력을 멈출 것인가, 교사가 잘 타이른다고 해서 폭력을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해진 커리큘럼,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뭘 배우고, 2학년 때 뭘 배우고, 3학년 때 뭘 배우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서 교실 상황을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업 방식은 이런 거죠. 여기 책상이 이렇게 있고 교사가 앞에 있고 교사는 말을 하고 학생들은 듣고, 이런 수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수업이 올바른가? 이런 수업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역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어떤 이 뇌로 알고 외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현 시점으로 오면서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런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지식을 쓸 수 있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그 지식에 대한 태도나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들 그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량에 대해서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거고 실제로 이러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주차에는 미래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그 미래학교라는 제도가 조금 더 빨리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또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학교의 역할도 달라지고 교사 역할도 달라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고 또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하는가 또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주차에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원래 다 이걸 짜서 수업을 하거든요. 이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지도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사용 참고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 다닐 때? 거기에 보시면은 뭘 가르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된 교직 그 설명서 교사용 참고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주차하고 15주차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 수업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지 이제 수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글 쓰는 것으로 이제 중간 기말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근데 일단 코로나가 이제 지속됨에 따라서 지필 시험을 보는 게 무의미해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수업을 듣고 뭔가 외우고 수업이 지나면 다 까먹고 집에 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아 그래 그 교사는 뭘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교사라는 이런 거였지 이런 것들도 마음속에 새겨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사로서 산다는 거는 이런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좋은 교사는 뭐냐 했을 때 뭐 이거 막 딱 외워가지고 단순히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사실 좋은 교사라는 것에 답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지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좋은 교사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외우고 이런 거는 안 할 생각이고요. 그냥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뭐 받아 적는데 열중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들어보고 그 들은 걸 바탕으로 그래 교사란 이런 사람이구나 학교에선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겪었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매주 이렇게 유튜브 25분짜리를 2편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2편 올려드리면 영상 보시고 그거에 대한 2편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학습 노트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노트라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학습 노트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생각에는 중간 기말을 서술형 시험으로 그냥 본인의 생각을 쓰는 서술형 시험으로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언제로 할 거냐면 여기 6주하고 13주차에 일단 1차로 제출을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이 쓴 글에서 비판점은 무엇인지 이 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써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코멘트를 바탕으로 중간고사 8주차 때 개선을 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돼요. 15주차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 수업에서 외우는 건 없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서 딸딸 외워서 쓰는 시험은 보지 않겠다. 책 안 사도 된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학습 노트를 적어서 이것을 과제로 제출하면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기말고사 대신에 이 학습 노트로 대체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보고 제가 이 코로나의 추이를 보면서 수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마 화요일 정도에 올릴 텐데 영상에서는 학습 노트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